자, 지금 화면 잠깐 볼게요. 이제 뭔가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자꾸 뭐가 안 된다, 자꾸 뭐라고 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 상황에서 사실 제일 쉬운 건 재설치거든요. 근데 재설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자, 우리가 C 드라이브에다가 XMPP를 설치를 했어요. 그쵸? 얘를 우리가 프로그램 추가 제거 같은 데 가서 이 XMPP를 찾아서 그냥 지우면 얘가 안 지워질 때가 있어요. 얘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완전히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재설치를 해야 깔끔하게 재설치가 됩니다. 혹여나 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설치를 할 때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남아있는 것들과 충돌해서 설치하는 과정에 약간 오류가 생길 수 있고요. 그 XMPP가 약간 버그성으로 갖고 있는 문제인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춰 가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서 얘를 완벽하게 제거를 하시고 나서 이 폴더가 진짜 없는지까지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만약 남아있다면 얘를 Shift Delete 같은 걸 눌러서 아예 완전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휴지통에 남아있지도 않게. Shift 누르고 Delete를 같이 누르면 휴지통을 안 거치고 바로 삭제거든요.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재설치를 하시면 돼요. 설치하는 방법은 1교시 때 알려드렸으니까 그 방법 따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재설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재설치를 얼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거 할 거고 이건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냥 설치하시면서 가끔가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설명 들으시면서. 자, 제가 전 시간 마지막에 이제 이 얘기 하다가 끝났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했다? 서버에 접속까지밖에 안 한 겁니다. 접속을 이제야 접속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거 해봐야 돼요. 이런 거 진짜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제가 DBMS 서버를 설치했더니 DBMS가 자동으로 설치가 돼서 우리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었던 거고, 얘로 접속을 한 상태 여기까지 왔는데, 자,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쳐볼 거예요. 이건 안 따라 치셔도 돼요. 그냥 보세요. 자, 뭔가 쳤더니 결과가 나왔죠. 자, 지금 제가 친 건 뭐냐면 show databases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보자면 얘는 예약어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이제 SQL이라고 했죠? 표준 SQL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준 SQL 문법을 사용해서 뭔가 작성한 그런 명령어 덩어리를 보통 쿼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C쿼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저는 쿼리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써왔던 것 같아요. 실무를 하면서도. 그래서 쿼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이 쿼리를 만드는 이 SQL 문법 안에 존재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딱히 티가 안 났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잠깐만 쓰고 이제 다른 툴도 설치할 거예요. 도구를 또 설치할 건데, 거기 가면 제가 명령어를 이렇게 소문자로 치잖아요. 그럼 이만큼이 다 대문자로 치환될 거예요. 알아서. 우리가 뭔가 명령어를 쳤는데 그게 대문자로 치환이 된다라고 하면 걔는 시스템 키워드로 등록이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 키워드를 좀 더 확실한 정의적인 표현으로, 사전적인 표현으로 가보자면 얘는 예약어라고 해요. 얘는 이제 모든 개발 언어 쪽에서 다 공통되는 얘기인데, 이 예약어는 무슨 뜻이냐면 언어 내부에서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겠다라고 예약해둔 명령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약어예요. 그러니까 이미 등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려고 했던 이 show databases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이미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바로 따지면 if, for 이런 게 될 거고요. C나 파이썬 동일한 얘기겠죠? 아직 언어를 아예 공부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언어 공부할 때 이것도 예약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개발 쪽 관련돼서는 이런 개념들은 좀 같은 결이라서 거기서 거기입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이런 예약어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 얘는 실제로 툴을 설치하고 그 툴에서 사용을 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차이가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약어를 사용해서 명령어를 하나 입력을 한 거고요. 이 결과로 뭔가가 나왔죠. 얘 뭐예요? 얘 뭐라고 써있어요 지금?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가 뭐예요? 데이터들의 저장소. 우리는 DBMS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조작할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DB가 있어야 DBMS로 얘를 접속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DB 서버가 있어야 얘로 접속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DBMS를 사용해서 진짜 DB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흐름을 큰 틀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헷갈리면 여러분들 이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게 헷갈리면요,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온전하게 다루기가 힘들어요. 물론 쿼리문 자체는 짤 수 있지만 머릿속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나중에 좀 깊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자, 지금 문제없이 여기까지 되셨던 분들은 저랑 똑같이 이거 한번 쳐보실래요? 이 위에 있는 클리어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얘를 쳐보시면 돼요. 얘를. 지금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가능한 겁니다. 결과가 뭔가 나오나요? 오타 있으면 안 나와요. show databases에요. s가 붙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 s가 붙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거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리스팅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리스팅이라는 건 목록을 보여줘라 라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겁니다. 그래서 복수형이라 s가 붙는 거예요. 자, 저랑은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여기에 5개인가 4개밖에 안 나올 거고요. 뭔가 이미 설치되어 있던 걸 사용하신 분들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저처럼. 근데 당연히 저랑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이런 모양으로 데이터베이스들이 쭉 나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올릴 방법이 휠이 있네? 됐다. 자, 이제는 여기 논을 잘 보세요. 논. 지금 논이라고 되어 있죠? 논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없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 MariaDB, MySQL 서버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쓸지 아직 안 정했어요. 그걸 정하는 것 또한 명령어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아마 그 처음 설치하신 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 없을 거고요. 인포메이션 이거 있을 거고, MySQL 있을 거고, 퍼포먼스 있을 거고, PHP MyAdmin, 그리고 테스트 이렇게 5개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똑같은 환경을 위해 요 중에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DB 서버 안에만 존재하는 상황이고 데이터베이스 안까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use MySQL 이라고 하면 됩니다. 네. 네. 잠시만요. 자, 이걸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면 이제 더 이상 논이 아니죠. 여기 대괄호 안에 MySQL이라는 게 들어왔죠. 이 상태가 되면 우리는 지금 MySQL이라는 이름을 가진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MySQL이라는 이름, 얘는 그냥 단순히 진짜 이름일 뿐이에요. 우리가 MySQL 배우고 있죠. 이 MySQL이 얘가 이게 아닙니다. 그냥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을 뿐이에요.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그냥 우리가 짓기 나름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름일 뿐이니까 얘가 그럼 우리가 배우는 DB 그 자체인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MySQL은 여기 있는 인포메이션, 퍼포먼스, PHP MyAdmin, 테스트 이런 애들과 똑같은 그냥 이름일 뿐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이름이 MySQL이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MySQL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show tables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세미콜론에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붙여주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항상 붙이고 쓸 거예요. 이거 안 붙여도 된다고 그냥 막 안 붙이는 거 습관 들이시면 안 돼요. 항상 붙이는 걸로. 자, show tables라고 치고 엔터를 눌러보시면 뭔가 엄청 많이 나왔죠? 자, 아까는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여기가 뭐였어요? 아까 show database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였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나온 거고요. 지금 show tables 했더니 tables in MySQL이라고 나오죠? 이거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MySQL 안에 테이블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예요.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존재하는 테이블들을 그냥 나열해서 쭉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했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좀 너무 뭐랄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지금 이 명령창 가지고 이러고 있다. 이 화면이 이게 뭐야? UI도 없고 마우스 클릭도 안 되고, 그죠? 답답함을 좀 느끼셨어야 돼요. 물론 처음 배우는 거니까 원래 이런 건가 싶기도 했겠지만 얘는 상당히 불편한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DBMS, 이 MySQL.exe라고 하는 DBMS를 사용해서 DB에 접속도 했고 데이터베이스를 보기도 했고 사용하겠다라고도 했고 명령어 몇 개를 쳐봤는데 결과가 상당히 뭐랄까, 둔탁해요. 이런 식이라면 우리가 작업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안 쓸 거예요. 이 DBMS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얘는 과감하게 끄시면 돼요. 저는 남겨놓을 건데 이따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을 건데 여러분들 그냥 끄시면 돼요. 자, 이제 저거를 편하게 쓰기 위해서 새로운 툴 하나를 설치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DBMS 수업을 하겠다라고 와가지고 설치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XMPP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설치할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설치하면 여러분들이 DB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DB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상태가 돼요. 앞으로는 설치할 게 더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자, 수업 페이지 하단에 SQL YOG 설치라고 되어 있는 거 눌러볼게요. 그러면 GitHub 창이 나오면서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고요. 잠시만요. 아하. 네, 그럼 일단 연주님은 화면 봐주시고요. 수업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해보세요. 자,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SQL YOG Community Edition 이라고 치면 돼요. 그럼 똑같은 거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냥 SQL YOG만 치고 들어가면 다른 게 받아져요. 얘는 안 돼요. 우리가 사야 돼요. 우리는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하는 버전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치면 얘가 나오는데 들어가 봤을 때 둘이 똑같습니다. 그쵸? 둘 중에 아무거나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밑에 for Linux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OS가 리눅스라면 이걸 받으셔야겠지만 리눅스인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위에 거 그냥 받아주시면 됩니다. 버전이 나눠져 있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최신 버전 받으시면 돼요. 이것 또한 굳이 새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대면으로 나와 계신 분들은 자리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SQL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전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SQL YOG Community Edition이라고 나오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Trial이라고 나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본인 자리에서 SQL YOG를 쳤는데 SQL YOG 뒤에 이게 붙어있다. 이러면 설치 새로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이걸로 되어 있는 분이 있을까요? 설치 새로 하셔야 됩니다. 알려드릴 거니까 따라 하시면 돼요. 저처럼 나오거나 아니면 커뮤니티 에디션 써있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또 하단에 설치 파일 하나가 받아져요. 실행 파일이. 얘도 금방 받아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아졌죠? 얘를 실행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인스톨러 랭귀지라고 나오는데 얘는 한국어 지원이 돼서 코리안 고르셔도 되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진짜 설치 마법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다음, 동의, 다음. 이거는 뭐 바탕화면 뭐 시작 프로그램에 뭐 만들기, 바로가기 만들기 이런 거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다음. 이거 경로는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 혹여나 진짜 바꾸고 싶다면 한글명만 주의하세요. 폴더 이름이 한글인 거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누르시면 알아서 설치 쭉 해줄 거예요. 되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안 해도 되고요. 얘도 설치를 다 하고 나면 약간의 세팅, 우리가 편하게 쓰기 위해 약간의 세팅을 좀 할 건데 별거 아닙니다. 이제 설치하시는 분들은 설치를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설치를 안 해도 되는 분들은 SQL YOG를 한번 켜볼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용하던 게 있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그냥 화면에 보이는 거 다 무시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뜰 거예요. 처음에 키면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 무시하고 그냥 여기 얘 누르면 돼요. 컨트롤 M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여기 화면에 있는 왼쪽 상단 이거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상단 메뉴에 파일, 새 연결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누르시면 이런 MySQL 호스트의 연결이라고 하는 애가 나옵니다.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일단은 얘를 킨 김에 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건데 자, MySQL 호스트 어드레스 얘는 뭐냐면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DB 서버를 지정해 주는 곳이에요. MySQL이라고 하는 호스트한테 갈 수 있는 주소를 적는 곳입니다. 컴퓨터는 주소를 IP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당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IP를 넣어주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각각의 컴퓨터에, 각자 본인 눈앞에 있는 컴퓨터에 XMPP를 다 설치했죠. 그러면 각자 컴퓨터에 DB 서버가 돌고 있다란 얘기예요. 자, 혹시나 얘를 켰는데 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신 분들은 얘가 켜 있는지 확인하세요. 얘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자, 보세요. 이거 지워도 되겠다. 자, 제가 껐어요.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껐어요. 끈 상태에서 이 SQL YOG를 키면 자, 이렇게 나와요. 연결할 수 없다. 이 연결 복원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확인 눌러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새 연결해도 못해요. 연결을. 왜? 안 켜져 있으니까. 내가 연결하고 싶은, 접속하고 싶은 DB 서버가 실행되고 있어야 내가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근데 당연한 거죠. 내가 옆 컴퓨터를 쓸 건데 컴퓨터를 안 켜고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켜줘야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스타트 누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러면 들어와졌죠? 이렇게 DB 서버가 돌고 있어야 문제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럼 얘는 주소를 치는 창인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로컬호스트라고 써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이걸로 써 있을 거예요. 이 로컬호스트라는 말은요, 그냥 나입니다. 나. 컴퓨터한테 이 로컬호스트라는 말은 그냥 나예요. 나 자신.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보고 있는 해당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할 때 제 로컬호스트는 제가 보고 있는 이 자리 컴퓨터고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 여러분들의 로컬호스트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컴퓨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본인 컴퓨터. 그게 로컬호스트입니다. 근데 얘는 컴퓨터한테 이제 제가 아까 컴퓨터는 이 주소를 IP로 알아먹는다라고 했죠. 이 로컬호스트라는 말은 이 IP랑 동일해요. 이건 그냥 100% 같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127.0.0.1이라고 하는 IP는 그냥 로컬호스트라는 말과 동일해요.
실제로 그래서 얘를 쓰든 상관없이 연결이 됩니다. 이건 그냥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DB 서버를 각각의 컴퓨터에 다 돌려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한테 접속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진짜 둘이 똑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는 로컬호스트로 접속을 했었고 이번엔 이걸로 접속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용자 이름, 얘는 뭐겠어요? 계정이겠죠, 계정. 아까 우리가 mysql.exe 띄고 -u 띄고 루트 했죠. 그 루트 계정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계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루트 계정 그냥 쓸 거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우리 지정한 거 없죠? 그러면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포트, 제가 아까부터 좀 중요하다고 했던 포트. 만약에 저는 지금 3306 그대로 쓰고 있는데 포트를 3305나 3307로 바꾸신 분들은 여기를 같이 바꿔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접속이 안 됩니다. 본인이 바꾼 포트랑 맞게 제가 아까 9999로 바꿨었죠. 그 상태로 서버를 돌린 상태라면 저는 여기에 9999를 넣어야 돼요.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작성을 해주고 나서 연결을 누르면 접속이 되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기존에 이런 게 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쓰던 거예요. 그럼 내 거를 좀 만들어 놓고 싶잖아요. 내가 접속할 수 있는 나만의 거. 그거는 여기 새 점점점이라고 보이는 거. 얘가 새 연결인데 네. 얘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접속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름 짓는 건데 이름은 그냥 편하신 대로 지으면 돼요. 본인 걸로 들어가고 싶을 때 내가 알아볼 수 있게만.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놓으면 너도 나도 헷갈리잖아요. 나는 아는데 헷갈리잖아요. 이런 거 말고 그냥 본인이 알아먹을 수 있는 거, 기억할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아무거나 하나 정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뭐로 할까? dbms. 근데 이게 이름이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local dbms ch 제 이니셜까지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진짜 이름이니까 아무렇게나 지어도 돼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확인. 그럼 여기가 바뀌어요. 저장된 연결이. 지금 제가 추가한 이 이름을 얘가 하나 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다 올바르게 적어준 다음에 연결을 하면요, 저장하라고 나와요. 접속에 대한 사항을 변경했다. 저장할래? 물어봐요. 여기서 얘 누르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 이름으로 접속할 수 있는 그 정보가 하나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에 왔다. 그럼 본인 이름으로 연결을 하시면 돼요. 기존에 연결이 되어 있어도 새 연결 누르고 본인 걸로 다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제가 방금 지정한 이름이 여기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SQL YOG라고 하는 프로그램은요, 여기서 우리가 mysql.exe 치고 들어왔던 거 있죠? 얘랑 똑같은 일을 해줄 겁니다. 지금 심지어 벌써 우린 접속을 했어요. DB 서버에. DB 서버 로컬호스트 적어줬고, 루트 적었고, 비밀번호 뺐고, 포트 적었죠? 우리 지금 이 XMPP가 돌리고 있는 이 DB 서버에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제가 아까 데이터베이시스 검색했을 때의 결과랑 이쪽에 나오는 결과랑 순서는 조금 다를지언정 갖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A1, 2, 5 있고요. 1, 2, 5 그리고 B1 있고요. 아티클 매니저 있고요. SBAM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순서만 다르지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런 걸로 하나 보여드리죠. 이거는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방금 이 SQL YOG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지운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배울 건데 지웠어요. 지금 A1이라고 하는 애를 지웠어요. 근데 여기 아직 A1 살아있죠.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새로 고침만 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실시간 반영이 안 될 뿐이에요. 그냥 여기 위에 있는 루트 골뱅이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블럭 씌워지는데 이 상태에서 F5 새로 고침 한번 하시면 적용이 됩니다. 지금 A1 사라졌죠. 그리고 제가 지금 얘한테 데이터베이스들 다시 좀 보여줘봐 했더니 A1 있어요? A1이라는 애가 없어졌죠.
지금 똑같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얘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얘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얘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반대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A2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웠습니다. 이제 여기서 먼저 보자. 자, A2 어디 갔어요? 없죠? 자, 여기 새로 고침해보면 A2 사라졌죠? 이런 거예요. 같은 서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명령어 치는 거나 좀 전에 제가 여기서 명령어 쳤던 거나 똑같은 일을 한다. 근데 그럼 우리 이거 왜 굳이 설치해서 써요? 얘가 훨씬 편하니까요. 일단 UI가 있죠. 유저 인터페이스가 존재하고 이런 클릭들 우리 이거 새 연결 지금 여기서 mysql.exe 하고 -u 계정 이름 쓰고 -p 패스워드 치고 이걸로 본 거예요. 우리 접속한 거고 접속하고 데이터베이스 show databases라는 명령어를 쳐야 나오는 결과를 그냥 여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가능해요. 여기 결과가 나와요. 똑같이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과 얘가 하는 일이 완벽히 똑같은 거다. 얘는 누구였어요? 이 CMD로 접속한 게 누구였어요? 우리가 mysql.exe라는 걸 사용해서 DB 서버에 접속했는데 그 mysql.exe는 DBMS였죠. 얘는요? 얘는 DBMS라고 생각하시는 건 안 돼요. 얘는 DBMS를 UI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도구입니다. 그냥 툴이에요. 툴. 얘는 DBMS가 아니에요. DBMS는 얘 안에서 이 툴 안에서 알아서 동작할 수 있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결을 통해 DB 서버에 그냥 접속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DBMS 역할을 UI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툴이다. 딱 그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SQL YOG라고 하는 얘를 설치를 하셨는데 사실 이 툴들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워크벤치 혹은 헤이디 SQL 혹은 뭐 PG 애드민 같은 여러가지 툴들 중에 써본 게 있다. 뭐 DB버도 좋고 써본 게 있어요? 그럼 그거 써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다뤄본 게 있다면 이거 그냥 툴일 뿐이니까. 상황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일단 얘 설치하고 똑같다라는 것까지 보여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세팅 얼른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자, 상단 메뉴에 있는 도구, 환경 설정 가보시면 자, 처음에 아마 일반 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바꿔야 되는 설정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마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체크가 해제되어 있을 건데 얘를 체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기본값 그대로 두면 되고요. 따로 건드릴 거 없어요. 여기서는 이거 하나만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또 볼 거 없습니다. 우린 글꼴 편집기로 가면 돼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세팅을 해놓은 거라 D2 코딩에 20픽셀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D2 코딩이라는 건 그냥 폰트예요. 근데 기본 제공되는 폰트가 아니라서 이거 설치하셔야 됩니다. 쓰고 싶으면. 근데 이 D2 코딩은 그냥 구글에 D2 코딩이라고만 쳐도 설치하는 법, 사용하는 법, 적용하는 법 다 나와요. 되게 간단한 거니까 그냥 구글 링크 하나 쳐서 검색해서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D2 코딩은 왜 좋은 거냐? 코딩에 특화되어 있는 폰트예요. 알파벳 O나 숫자 0 같은 거 우리가 타이핑을 했을 때 서로 헷갈리지 않게끔 숫자에는 대각선이 그어지는 그런 폰트다. 그래서 코딩할 때 많이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폰트 있으면 그거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D2 코딩이 편해서 이걸 쓰는 거고요. 폰트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조금 크게 지정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이제 본인 편의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아마 처음에 설치하시면 8에 템 유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4로 바꾸고 삽입 공간으로 바꿔주세요. 필수는 아닌데 이게 8에 템 유지로 그냥 두면 우리가 그 SQL을 작성할 때 좀 불필요하게 들여쓰기가 많이 돼가지고 불편해요. 그래서 4 삽입 공간으로 맞춰주시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건드릴 게 없어요. 그럼 이 SQL YOG를 쓸 준비를 우리가 마친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여기서 유즈라는 거를 하기 전까지는 논이었고요. 유즈를 하고 났더니 MySQL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나서 쇼 테이블스를 해봤더니 결과가 나왔죠. 자, 지금 저는 쓰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골라놓은 상태일까요? 아직 안 골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얘는 UI로 여기 써있어요. 여기가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는 자리인데 아무것도 없죠. 그냥 한글 설명밖에 없잖아요. 얘를 눌러보시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들 목록이 쭉 나와요. 여기서 MySQL을 눌렀다. 이제 나는 MySQL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방금 여기서 했던 이 use MySQL과 동일한 기능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UI가 있으면 이런 편의가 있죠? 근데 이런 UI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거 안 누를 거예요. 안 쓸 겁니다. 가끔 확인할 때 빼고는 안 누를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툴마다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습관을 들였는데 내가 툴을 바꿔야 된다라는 상황이 되면 나는 그거 못 골라요. 명령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다 명령어 가지고 처리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여기서 use MySQL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뭐 명령어 치고 실행해보고 이런 것들은 내일 수업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XMPP 설치했고 세팅했고 이제 잘 설치가 됐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SQL YOG라고 하는 툴 하나 또 설치했고 얘로 내가 설치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고 문제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것까지 진행한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혹시나 이제 수업 끝나고 문제 있으셨던 분들 다시 해보다가 안 되시면 카톡으로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10시에 수업 끝나면은 답변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